정치에 대해 평범하게 관심을 갖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정치를 다루는 모든 유튜버나 미디어가 이 번쩍번쩍하는 놈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모든 유튜브도. 시사 언론도 마찬가지고.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오늘 작도 한번 타볼까 하는데 어제 계엄 사태가 있고 여러 채널들이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시사나 이런 거 얘기하는 채널 중에 제일 큰 채널이 슈카월드니까 슈카월드도 그거에 대해 얘기를 했죠.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그게 유튜버로서의 직무유기죠. 이런 시사를 다루는 유튜브면. 근데 슈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영상의 일부분을 거의 잘라가지고 윤석열 임기 마쳤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계엄 찬성 뉘앙스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막 슈카 너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하는 거냐 탄핵에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슈카가 얘기를 하다가 무난하게 임기 마치고 그만두셨으면 좋겠고 라는 워딩을 했어요. 무난하게 임기 마치고 그만두셨으면 좋겠고. 슈카월드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다루는 건 진짜 너무 리스크가 커요. 작정하고 정치 유튜버가 되겠어, 정치를 다루겠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정치를 여러 가지 주제 안에서 같이 다루는 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냐? 정치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뚜렷한 워딩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안 들어가면 센서 등이 망가져서 번쩍번쩍 하면서 막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에 적당한 평범한 정치에 대해 뭐 어느 정도 관심은 있고 뭐 어느 정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발작 반응 민감한 워딩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은데 그 정도 워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 실제로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솔직히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땐 이 사람들이 75%는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이. 그리고 여기 뭐 한 12%, 13%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 75%는 조용히 시청만 해. 조용히 보기만 해. 근데 이쪽에서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은 댓글을 뒤지게 쓰고 배거품을 들고 달려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유튜버나 어떤 미디어나 언론이나 시사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야. 뭐 조선일보든 중앙일보 다 알잖아요. 모든 언론은 중립적일 수 없어요. 중립적 언론이란 존재하지 않아. 중립적이려고 노력하는 언론은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엔 그것도 없어. 중립적 언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언론은 다 언론사만의 식견이 들어가요. 아무리 중립적인 슈카월드라고 할지라도 슈카 아저씨도 뭔가의 의견은 있을 거야. 근데 슈카월드는 정말로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하는 채널인 거지. 344만 달 때까지 이 정도로 사고를 안 쳤다는 것 자체가 거의 초인의 경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난하게 임기 마치고 그만두셨으면 좋겠고 라는 워딩을 했어요. 지금 영상을 또 올렸거든요. 슈카 아저씨가 22분 전에. 탄핵 여부를 의미하는 뜻이 전혀 아니고 말할 당시엔 임기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전석지 아저씨는 예민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갑자기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돼야 됩니다 라고 발언을 했으면 그거는 이 채널의 성향이 맞지가 않아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채널은 그걸 말하려는 채널이 아니야. 이 채널은 모든 걸 경제를 포커스로 해서 정치까지도 풀어내는 채널이야. 이 아저씨가 거기다 대고 뭐 탄핵을 하니 많이 할 채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분은 계엄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대통령분들이 누가 되든 그런 큰일 없이 무난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야. 이게 그렇게 문제될 일인가? 언론사에서는 이제 이거를 따서 올려요. 왜냐 그런 글 보면 이제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슈를 만들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은 슈카가 뭐 그런 생각을 했나 보네 하고 조회수를 올릴 테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는 엄중한 시국에 제가 감히 계엄 찬성 임기 유지 같은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슈카를 월드를 원래 보던 사람이면 이게 뭔 소린지 정말 알아요. 애초에 이 아저씨는 좀만 예민한 말이 나와도 극도로 조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전한길 선생님이 계엄에 대해서 첫 수업 멘트를 영상을 올렸어요. 별 내용 없어요.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계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좌우를 떠나서 도덕적인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회창이랑 노무현 나왔을 때
둘 다 누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도덕적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야? 여기에 대해서 좌쪽에서 민주당 극성 지지자 층에서 발작 버튼이 눌린 거죠. 근데 우파도 눌렸어. 아무튼 좌쪽 얘기를 먼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 저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발작하면서 막 지금 윤석열을 개같이 까야지 양비론 이 비겁한 새끼 와 하면서 들어오고 이제 우파 쪽에서는 이것도 할 말 많은데 뭐냐 그 부정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를 점령해가지고 그거를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커다란 포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양쪽에서 센서등 번쩍번쩍 하는 새끼들이 와가지고 또 왁 하는 거야. 전한길 선생님 영상 한번 그 인기 댓글 순 말고 최신순 눌러서 한번 보세요. 난리 나요. 난리 나.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전한길 선생님이 최근에 제일 정치적인 쪽으로 발언을 한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구분이 안 되는 그 정치에 절여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민주당 쪽에서 발의를 하고 있어. 그래.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해. 자기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윤석열과 목숨을 같이 하고 국민의힘이 무슨 일을 하든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겠다라고 극성 우파 쪽에서는 아니 이 전한길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야 몇몇은.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님이 계엄에 대해 비판을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번쩍번쩍 발작 버튼이 눌린 거야. 이 정상이 아닌 정치병자 분들이 좌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찔려서 번쩍번쩍 하면서 들어오는 거고. 정치에 대해 평범하게 관심을 갖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정치를 다루는 모든 유튜버나 미디어가 이 번쩍번쩍하는 놈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모든 유튜브도. 시사 언론도 마찬가지고. 조중동, 조중동, 한겨레 경향, 중간이 있나? 정말 짤막하고 아무 사견이 들어가지 않은 카드 뉴스죠. 뭐 연합뉴스? 근데 연합뉴스도 좌우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나 시사나 이런 쪽이 결국에는 양쪽 껌뻑껌뻑하는 놈들에 대해서 맞춰가니까 극단적 수요층이 결국 지갑을 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일이고 압도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팬층을 자극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팬층이라는 거는 극도로 몰입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하든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이런 거 하는 쪽이나 이쪽에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쪽에서 지갑을 여니까 이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중간 근데 정치라는 건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당히 정상적인 시선으로 늘 바라봐야 되는 건데 한번 정치를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보면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르고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달라. 이 좌쪽에서는 이 보수 새끼들이 빨갱이 파리만 하는 부패에 썩은 나라를 망치고 이 뭐야 하층민들의 고열을 빨아서 돈만 먹는 이 적폐적의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고 보수 쪽에서 봤을 때 이 민주당은 다 간첩 새끼들이고 다 빨갱이 새끼들이고 북한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이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딱 보면 뭐지 이게? 정치는 역시 함부로 보면 안 돼. 정치는 선거할 때만 잠깐 그냥 그때 좋아 보이는 거 대충 찍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정치 돌아가는 판이 케이팝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케이팝이 아이돌 문화가 대중문화로서 들어왔는데 지금 케이팝이 예전보다 돈은 훨씬 벌고 있지만 정작 대중이랑은 멀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돌 산업이 전체적 국민 대상으로 돈을 뽑아낸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전체적 국민들이 듣는 음악이랑은 괴리가 돼버렸어.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미국에서 음반을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는데 정작 내 주변에 나도 포함이고 스트레이키즈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극히 적어. 매니아들을 위한 음악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왜냐? 매니아들이 지갑을 여니까 100명이 1,000원씩 쓰는 것보다 한 명이 100만 원 이상을 쓰니까. 아무튼 좀 샜는데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쪽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중간에서 노는 거 슈카월드는 성공했어. 왜냐? 경제라는 뿌리 깊은 단단한 기반이 있었으니까. 주식백과 정치 얘기 이따금씩 해요. 정치랑 어쩌면 제일 가깝게 있는 유튜브 중에 하나기도 해. 웃기지? 게임 유튜브인데. 근데 그래서 가능했던 거야. 게임 유튜브니까. 게임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게이머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게임하는 생활에 대해 방해가 되는 쪽이면 뭐 국민의힘이 도와주든 민주당이 도와주든 상관없이, 근데 이게 정치가 작동해야 되는 방식인데 원래는 우리나라 위에 북한이 있어서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 전쟁 위협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위협이라는 건 생명에 대한 위협이고 생존에 대한 위협이야.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생존의 영역이야. 그리고 생존의 영역은 생과 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해. 겁에 질리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 그리고 그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사람들은 정상적 판단을 못하고 이성을 차리고 어떻게든 중간에서 뭐 아까 주식백과의 그 게이머들처럼, 아니면 뭐 뭐든지 마찬가지죠. 자기의 직종이나 자기가 행하고 있는 취미나 삶에 도움만 된다면 민주당을 찍어도 되고 국민의힘을 찍어도 되고 뭐 개혁신당을 찍어도 되고 녹색당을 찍어도 되고 뭐 정의당을 찍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존의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회색 분자이자 양비론자이자 정치를 제대로 공부도 안 하는 새끼이자 뭐 우쪽에서도 공부도 안 하는 새끼고 좌쪽에서도 공부도 안 하는 새끼래. 근데 나는 궁금한 거야. 공부도 안 하는 새끼라고 비판하고 댓글 쓰는 번쩍번쩍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궁금한 거야. 얼마나 도움이 되고 견실하고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우리나라 북한에서 여기 간첩 있죠? 노총의 지령 내린 적 있죠? 간첩이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고, 만약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막 그 북한에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정황이 포착이 돼. 그럼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 SBS가 가만히 있겠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어? 터트리고 단독 보도를 하고 폭로를 하겠지. 그럼 시민들이, 평소엔 가만히 있던 시민들이 뛰쳐나오겠지. 박근혜 때처럼. 왜냐? 그거부터는 정말 위험하니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화가 난 이유가 뭐야?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계엄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건데 군이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다고 대부분의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근데 또 이쪽 이제 그 빨갱이 소리만 들으면 번쩍번쩍 하는 분들은 이게 뭐 그 선관위에 가서 뭐 부정투표,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계엄을 지지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게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박고 민심이 등을 돌려서가 아니라 간첩들 때문에 부정선거가 발생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속마음을 꺼내보면 국민의힘 일당 독재 체제에 동의할 거야. 왜냐? 빨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빨갱이가 같이 있는 쪽은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성장군 출신이 빨갱이 간첩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우파 시선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좌쪽은 뭐? 좌쪽도 마찬가지야. 완전 좌쪽에 절여진 분들은, 이분들은 생각하겠지. 우리는 저 꼴통 보수랑 달라. 아니야, 크게 안 달라. 크게 안 달라. 그냥 번쩍번쩍하는 센서가 다를 뿐이야. 자, 나는 이제 이거 둘 다 깠어. 그럼 이제 댓글에 미친 듯이 달려올 거야. 저 새끼 뭘 안다고, 양비론자냐, 병신이다. 이러니까 중간지대에서 정치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카월드가 경제라는 기반 위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백과는 게임이라는 기반 위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기반 위에서 얘기를 해도 슈카를 보고 어떤 쪽에서 아 슈카는 우파군요, 아 슈카는 좌파군요 이러고 있어. 거의 김성애 보면서도 아 저 새끼 좌파인 척하는 우파네요, 저 새끼 우파인 척하는 좌파. 아니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나 도와주는 당 최고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북한이 가진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야.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해. 생존의 영역으로 정치를 계속 끌려가려고 하니까. 그럼 정치인들이 이거를 진짜로, 이 사람 정치인들이 생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빨갱이 종북 타령하는 정치인들이 진짜로 빨갱이들이 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위험에 대한 경계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언제든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찌르러 올 수 있지. 그건 진짜 위험한 거지. 간첩이 이 나라에 있지. 존재하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럼 시스템을 믿어야지.
결국엔 이 극우 빨갱이들 간첩 타령하면 발작 반응하는 친구 사람들의 느낌이 동덕여대 애들이랑 똑같아요. 남자랑 같이 있으면 죽는 줄 아는 거야. 남자가 여자 대상으로 한 범죄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랑 섞이면 죽는 줄 아는 거야. 간첩은 존재하지.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지. 근데 뭐 어떡해. 그래도 사회가 건강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간첩이 존재한다고 간첩 있을 것 같아. 저기 있을 것 같아. 저기 있을 것 같아. 저 새끼 빨갱이네, 빨갱이네, 빨갱이네. 이게 메카시즘이에요. 미국에서 하던 거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좌쪽에서는 이걸 역으로 돌려. 저 새끼들 빨갱이 파리 하면서 딴 거 다니려는 거라고. 전 이게 둘 다 싫어서 중간지대에서 시사나 문화나 이런 걸 얘기하는 유튜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벌써 피곤해. 계엄 얘기 한번 했다고. 아까 말했지만 저는 겁에 질린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쉽게 겁에 질리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겁에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리더예요. 국민들이 뽑은 4년, 5년 동안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리더로서 올린 거야. 제가 안균영 대변인이 총 잡고 뒤흔든 거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판했어요. 왜? 난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시민이었어도 정신 나간 새끼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왜? 시위 때 대치를 해. 전경이 있어. 시위대가 있어. 막 이제 부딪히는 게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선이라는 게 있어. 선이라는 게 없으면 전경은 왜 방패를 들어 총으로 쏴버리지. 선이라는 게 없으면 왜 시위꾼들이 아무리 해봤자 몽둥이야. 옛날에는 야구 배트에 쇠사슬 감아가지고 치고 그랬대. 근데 요샌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이제 그만큼 사회가 성숙된 거지. 그 선이 있는 거지. 걔들이 막 짖으려고 하고 있어. 걔들이 으르르르 하고 있어. 그럼 이 개는 날 물면 안 돼. 이 개는 날 물면 얘는 도축당할 거야. 그래도 난 조심해서 지나가야지. 그게 정상적 사람이지. 이성적 판단이지. 거기다 대고 물어봐 물어봐. 이거 미친 사람이지. 미친 짓이지. 계엄군이 들어온 거 미친 짓이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계엄군과 커다란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된다야. 계엄군을 도발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일단 다행인 건 계엄군이 총부리를 겨누고 이 견착 자세로 오지 않았어. 거기 있는 적어도 군필자들은 다 파악했을 거야. 그 군필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야. 대부분은 파악을 했어. 근데 군인한테 총기를 뺏으려고 해? 거기서부터는 해보자는 거야. 뭐 갑자기 안규령 대변인이 총구를 잡으면서 뒤흔들어. 안규령 대변인을 변호하는 뭐 본인도 인터뷰할 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일반 시민이었으면 그냥 아쉬운 판단이지. 근데 지금 제1야당의 대변인이야. 제1야당의 대변인. 적어도 정치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면 이렇게 쉽게 겁에 질린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싶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면서 진짜 이번에 너무 존경을 느꼈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절차를 지키겠다는 이성, 겁에 질리지 않은 이성. 결국에는 극우든 극좌든 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들을 조종하는 정치인들은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하면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하고 자신들에게 과몰입시켜서 극도로 몰입하는 팬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니까 극우 유튜버들 뭐 그들이 계속해서 빨갱이 팔이를 하는 거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나라가 북한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좌쪽에선 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우파들이 빨갱이 팔이 하면서 나라를 먹으면 하층민들을 다 빨아먹을 것이다. 사업가들, 상류층만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알고 하는 거야, 다. 그리고 언론도 알아. 결국에는 거기에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계속 달고 과한 반응을 보이고 하니까 이게 여론인 줄 알고 형성이 돼서 보통의 사람들이 정치에 접근조차 못하는 거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조차 뺏기는 거지. 왜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 이건 너무 매니악한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정치 자체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 이것도 얘기하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반 진입한 병사들이 참 고맙고 대단하다. 그래도 시민의식이 여기까지 많이 올라간 걸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빡대가리 같은 놈들이. 그들이 항명을 안 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얘기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있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란 책은 없어요.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을 제시한 거지.
악의 평범성의 뜻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나치 부역자들이 뭐 굉장한 악의를 가지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나치가 열차 태워서 보내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낸 거고, 가스실에 사람이 차면 버튼을 눌러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버튼을 눌렀다는 거야. 그들이 엄청난 악의를 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 개인의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대한 악이 발생한 거고, 이 악의 평범성을 통해 제가 이해한 거는 누구든 이 거대한 악의 한 일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언제? 스스로 사유하지 않으면. 스스로 끊임없이 사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악의 평범성은 거기 들어간 계엄군 병사애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대단한 일을 했지. 사유를 했지. 왜 총을 쏘면 안 되는가? 일공수 여단장이나 특전사령관도 사유를 한 거지.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지. 실탄 가져가지 마라. 공포탄도 가져가지 마라. 사람 다치면 안 된다. 총 뒤로 매라. 이들이 사유를 했기 때문에 거대한 그 악의가 실현이 안 된 거야. 병사 애들도 그 명령을 듣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야. 악의 평범성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남을 위해 적용하려는 칼이 아니라 나도 사유하지 않으면 거대한 악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의 아이만 책도 안 읽어봤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루살렘의 아이면 한 3분의 1 읽다가 말았어요. 진짜 졸라 재미없어요 진짜. 개 재미없어. 다큐 중에 다큐 같은 책이야. 이 책을 읽어봤으면 그딴 빡대가리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3분의 1 읽은 나도 그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사유하지 않고 번쩍번쩍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의 그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보지 못해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올 거야. 아, 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오면. 저는요, 댓글을 그냥 삭제 안 해요. 전 댓글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 왜 삭제하세요라고 달지 마세요. 왜냐면 그 댓글은 안 떠요. 제 채널에 다시는 안 떠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왜 제 댓글을 계속 삭제하세요? 뭐 막 그 정치에 절여진 분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삭제한 게 아니라 제가 댓글 제한을 제일 엄격한 기준으로 해놓거든요. 그 욕설 좀만이라도 섞이면 다 보류로 떠버리는 기준이 있어요. 유튜브 그런 설정이 있어. 그럼 본인이 욕이나 과격한 표현 써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 이 영상을 보고도 굉장히 불편하시면 그냥 가세요. 저기 본인 편한 유튜브들 있잖아요. 우파 쪽 편한 유튜브가 있고 좌파 쪽 편한 유튜브가 있잖아요. 글로 가시면 돼요. 굳이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는 저랑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대화를 해볼 만하겠다, 이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 볼 만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오는 채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너무 난다? 그러면 저랑은 그냥 안 맞으시는 분인 거예요. 또 발작 버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함과 동시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굉장히 좋아요. 그 호쾌함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전 노회찬 대표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진짜로. 전 그분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요. 정말. 난 그때 진보가 끝났다고 생각했어. 저 이준석도 좋아해요. 굉장히 그의 물론 너무 시니컬해서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의 정책의 현실적인 부분과 굉장히 그 논리적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누구냐, 국민의힘에서 젊은 의원 된 사람 김재섭 의원, 그분도 좋아해요. 그분 현실 인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 한동훈 대표의 논리적임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이성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전 이재명 대표의 행정적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개 불편하죠. 이제 이거 듣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 막 있죠. 또 뭘 불편하면 좋을까? 전 유승민 대표도 진짜 좋아했어요. 그 사람처럼 똑똑하고 젠틀한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안 됐지. 뭔가 그 중요할 때마다 아쉬웠지. 또 누가 있을까? 네, 뭐 우원식 국회의장 정말 멋있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주 국회의원 굉장히 좋아요. 그분도 장군 출신인데 장군 출신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박지원 의원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에요. 존경해요. 그분도 굉장히. 김종인 대표, 와, 김종인 대표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 그분은 정치 쪽에서는 거의 초인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렇게 생각해. 당과 상관없이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정치 얘기 이제 거의 안 할 거예요. 이거 사태 끝나면 정치 얘기는 또 거의 안 하고, 또 민감한 얘기 나오면 멤버십에다가나 좀 올릴 텐데,
그래서 문화예요. 전 문화 위에 서 있고 그 위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 딴 것들도 막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런 채널입니다. 축하나 전환길 쌤이나 둘 다 뭐 할 만한 말 했는데 이거에 대해 축하가 왜 사과문을 올려야 되는 사회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도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 사과문 올리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불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주말 되시고 토요일 날 또 이제 뭐 결정이 다 될 텐데 국민으로서 잘 지켜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